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김현광입니다. 1월 벌써 1월 5일. 5일 금방 첫 주가 지나갔네. 첫 토요일이네요. 첫 토요일인데 어제 그제 보니까 신재민 사무관 목숨은 건졌습니다만은 신재민 사무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손혜원 의원이 그야말로 굉장히 악담을 해서 이런 댓글이라고 그러죠. 네. 검색 순위, 댓글 순위 다음 기준입니다만은 1, 2등 지금 하고 1등, 2등을 갖다가 지금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들을 부를 때 예전에는 요즘 뭐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 네. 선량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선출할 때 선자에 네. 어질량자를 쓰는데 네. 선출된 훌륭한 분들이라는 얘기했는데 진짜 그 손혜원이라는 이 여인은 네. 뭐 진짜 사악하다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주변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서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 참. 자, 신재민 사무관의 이야기는 네. 사실 어떤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의 제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따져 보면 선우와 정오 바르고 틀린 건 따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여자는 이 손혜원이라는 여인은 머리도 나빠가지고 고시도 겨우 붙은 놈이 돈벌이 하려고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게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은 모든 걸 걸고 목숨까지 걸고 공익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젊은이를 향해서 어떻게 이런 참혹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첫째 우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 55년생입니다. 55년생 나이도 꽤 먹은 양반이네. 그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비하면 어머니 뻘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같은 신재민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첫째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둘째 한 2년 전입니다만 2016년, 2017년 그 언저리에 그 보면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나왔던 고영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영태를 향해서는 의인이다. 고영태를 자기가 보호하겠다.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의인을 보호할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아니 거기 고영태라는 친구는 잘 알려져 있지만은 최서원이라는 여인과 하여튼 부적절한 관계였다라고 하지만 그 얘기는 일단 집어두시자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손혜원이라는 사람이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보면 그야말로 무슨 불맞은 무슨 멧돼지만 멧돼지만 이리저리 들이받은 얼마 전에도 보면은 문준용 씨 문제 나왔을 때 한번 또 삑사리 한번 냈죠.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준용 씨 문제를 걸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손혜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국정조사 받아들여가지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문준용 건까지 한다면 우리 딸 부정 취업 의혹에 대해 사정을 했더니 손혜원 이 아주머니가 나서가지고서 받아들여서 다 털자. 우리는 깨끗한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황태순 TV에서 아마 손혜원 의원의 마음은 혼자 마음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숙명여고 동창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씨와는 숙명여중 숙명여고 동기동창이에요. 그리고 실제 손혜원 씨는 원래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황 대표님 이제 정치평론 오래 하셨는데 근데 이 뚱딴지 같은 정말 걸레를 밤에 물고 자는 듯한 언어를 구사하는 이분이 정치판에는 어떻게 영입이 된 거예요? 사실 2015년 2월에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었습니다만은 그때 문재인 대표가 됩니다. 대통령이 그 당시 대표가 됐어요. 박지원 후보를 누르고 그때 문재인 당 대표가 영입한 홍보 전문가 즉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이 자기 부인인 김정숙 씨의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었던 손혜원 씨. 손혜원 씨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모모하는 유명한 술 이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엘리트 경제 관료 기재부에 공모하는 신재민 사무관을 향해서 머리 나쁘고 어쩌고 그러는데 이분은 대학은 좋은 대학 나왔나요? 좋은 대학 나왔죠. 홍익대학교 무슨 시각 디자인 학과인가요? 거기 나온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거기 나왔다고 머리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과는 아니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면 신재민 씨 같은 경우 보면 고려대학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고 또 보면 재경 파트 아니에요? 재경 파트 4년 공부해가지고 붙으면 빨리 된 거예요. 엄청 머리 좋은데 그런 식으로 모욕할 일은 아니죠. 손혜원
씨는 무슨 뭘 근거로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 저는 제가 그래서 선불 맞은 멧돼지 같다. 그렇죠. 홍보위원장은 이제 영입되면 얘기 들었고 그건 중학교 여중 여고 동창인 그 양반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 언론에 그렇게 계속 언론 그게 보도가 되었고 문재인 당시 대표도 보면은 뭐 그런저런 인연이 있었기에 뭐 홍보 전문가라고 영입한 거 아니겠어요? 당 홍보 잘 했나요? 처음에 그 당시 뭐 문재인 대표가 막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왜 취임하자마자 재보궐 선거에서 완패했거든요. 문재인 대표. 그때 보면 셀프 디스라는 거 합니다. 셀프 디스. 자기가 나 잘못했어요. 바보예요. 그 셀프 디스를 갖다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뭔 줄 아세요? 뭡니까? 자비판. 바로 북한에서는 자비판입니다. 자비판. 요즘 북한에서 유행하는 총화라는 겁니다. 총화를 통해서 자비판하면서 내가 셀프 디스하고 또 저 찍습니다. 다른 사람을 등등등. 아니 근데 그래도 이 아주머니 능력이 탁월한 게 그 뭐 정치와 관련도 없는 무슨 뭐 술 광고 하던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2016년에 뭐 공천 받아서 서울 마포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대단한 정치력이 있는 건데 어떻게 공천을 받아? 공천을 갖다 받은 게 원래는 뭐 본인은 뭐 비례대표 정도로 처음에 언론에 거론됐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는 뒤로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 시절이에요. 김정숙 씨 줄대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게 보면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를 쭉 보면 뭐 전 그 당시 계속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마치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현 대표 사이에 교묘한 줄타리게 하면서 이렇게 옮겨 탄 듯이. 그리고 그때 가장 긴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자, 오늘부터 결론부터 여기서 내드리겠습니다. 왜 손혜원 의원 이런 식으로 보면 문준영 건 물고 늘어주고 신재미 건 물고 늘어주고 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이 그때는 억울하게 참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역구를 내놨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도 그때 공천 못 받은 게 입이 걸다 막말한다 그래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정청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저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말춤 추면 옆에서 같이 말춤 추던 게 정청래 의원. 진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김종인 대표를 모셨습니다만은 김종인 대표 정청래 의원 자르고 그 빈자리를 갖다가 아마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이야기를 받았겠죠. 어쨌든 근데 막말은 뭐 정청래 의원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잘하죠. 근데 어떤 손혜원 의원이 그래서 지역구를 꽤 찼어요. 그런데 자 정청래 의원 입장에 나이 젊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렇죠. 자 내년 총선입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권토 중래. 그러다 보니까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계속 청와대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과음 쇼잉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짐작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손혜원 의원이 이제 목이 서늘하고만요. 목 잘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 대통령 뭐 내가 결사 옹이 문준영 씨 문제도 문준영 문제 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딴 사람 말 못하면 신재민 이런 나쁜 놈, 어린 놈이 머리도 나빠갖고 고시도 몇 년 만에 된 놈이. 근데 이분은 그 뭐 인문학적 소양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뭐 미술은 했다고 그러지만은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뭐 품위도 없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마구잡이로 얘기를 하죠? 신재민 사무관이 얘기했던 것에 손가락으로 요 문제를 보자. 국채 발행이라는 거는 정부의 재정이 비거나 어려울 때 하는 것인데 이 국채 발행을 1조 지금 뭐 최종적으로 1조 가지고 논란이 됐다 그러는데 1조는 또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금 일부 뭐 우파 오른쪽에 많이 있는 분들은 뭐 이거 북한에 뭐 퍼주게 하기 위해서 뭐 마련한 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퍼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있죠 지금. 신재민 사무관이 한 얘기 중에 이렇게 막말로 뭐 욕을 퍼먹어야 될 문제 제기는 없는 거예요. 뭐 누가 야비하게 그 국장 누가 무슨 뭐 여자 관계가 있었다. 누가 뭐 주색 잡기 향응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손혜원 씨가 이렇게 막 쌍욕을 쏟아부는 걸로 자기 덮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홍보위원장을 지냈다면서.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왜 손혜원 의원이 그런 식으로 막 덮느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무식하면 용감한 법입니다. 잘 모르니까 우기면 되는 줄 알아요. 힘이 있다고 우기면 되는 줄 압니다만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신재민 지금 사무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통 에리트 관료, 공무원 시작한 사람이 봤을 때 현실이 이렇게 참혹하게 보면 우에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뒤틀어지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면담도 해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보면 일개 청와대 비서관 수석들이 꽉 눌러갖고 그야말로 막
막 이리저리 뒤틀리는 국가 운영에 그야말로 한심한 행태와 실태를 보고 이 부분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정 어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손혜원 씨는 이제 신재민 사무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냥 악다구니 어처구니 없는 말 이걸로 그냥 뒤집으려고 그랬는데 저는 예. 그 신재민 사무관 사건 이 파동이 나고 이제 뭐 또 자살도 기도하고 지금 그 상황에서 신재민 사무관의 고려대 선후배들이 내놓은 글이 가장 어른스럽더라고요. 저도 읽어봤어요. 읽어봤죠. 어른스럽고 한 정부가 사무관과 싸워서 그 승패야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 아이가 제기한 그리고 신재민 서기관님 또 종로구청에서 고려대 요청해서 한 야학을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했대요. 학점도 포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누구냐 손영원 씨가 얘기했더니 뭐 머리 나쁜 애가 돈 벌라고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순진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젊은이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문제를 그 선후배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우리 재민이가 혹시 머리가 경험도 일천하고 아는 게 부족해서 잘못된 주장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내주면 되는 것이지. 얘를 왜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더라고요. 아니, 가장 어른스러운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 친구 선후배들이 그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갖다 이제 감옥에 쳐넣겠다고 고발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보면 다시 손혜원 씨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손혜원 씨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신재민 사무관의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은 뻘입니다. 첫째, 둘째는 그 손혜원 씨가 처음 올렸던 그 어떻게 보면 기사 보면 이런 게 정확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에 잘 보세요. 자, 신재민이가 가면 넉 달 동안 공간이 비고 부모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 당시에 도박빚을 졌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들여다 봤냐고요. 저는 신재민 사무관이 이럴 때 손혜원 씨를 갖다가 그야말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면은 진짜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면 신재민 씨가 이 손혜원 씨 걸면 평생 먹고 삽니다. 고영태라는 저 최서원 건에 관련해가지고 폭로하고 떠들고 뭐 나중에 감옥살이도 했지만 그 사람의 품질이나 이런 걸 자기가 보면 알았을 텐데 거기가 그 의인이라고 사진 찍고 자기 SNS 계정에 올리고 이런 풍족한 여자가 참 정월 초하루부터 제가 입이 더러워질까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고영태 씨가 저는 손혜원 씨가 잠깐만요. 이게 고영태 씨가 뭐였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영태 씨가 원래 전직이 뭐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뭐였죠? 얘기 안 할래요. 뭐 호자로 시작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그 보면 그 손혜원 의원 그 당시 그 의인이라고 칭송하던 사람이 신재민 사무관의 이 부분에 대해서 멀쩡한 엘리트 경제 사무관 이를 갖다가 죽이겠죠. 인격 살인을 해요. 그것도 어머니 자식 같은 그 어린 청년을 향해서 정말 이러시면 손혜원 씨 안 됩니다. 아무리 빠찌가 급하고 아무리 지역구 한 3년 권력 맛보시니까 권력이 달콤하죠. 그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늘은 국민은 손혜원 씨 당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